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치매 단계를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GDS, CDR이라는 도구와 치매가 진행이 되고 나면 100% 문제가 되는 문제 심리 행동 증상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런 것을 평가하기 위한 NPI라는 도구, 그리고 우울증을 평가하는 GDS라는 도구를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제 이동호 선생님 그리고 오늘 나덕렬 선생님께서 치매는 무엇인가, 치매를 평가하는 건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을 텐데 굉장히 복잡하시죠? 그냥 택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CAB만 생각을 하시면 어떤 치매 환자가 와도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리마인드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의 정의가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지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뇌 손상이 와서 멀쩡했던 뇌가 뇌 기능을 못하게 되고 그 순서가 처음에는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조금 있다가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은 문제가 되는 행동이 많이 생기는 게 CAB 순서로 망가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뇌 손상을 일으키는 것이 베타-아밀로이드나 타우프로테인 같은 독성 물질이 천천히 쌓이면 알츠하이머 치매가 생기는 거고,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혈관성 치매라고 합니다. 기타 다른 뇌질환이나 신체 질환 때문에 뇌 손상이 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원인이 100가지 정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치매의 종류가 100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의 종류가 100개든 200개든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CAB만 평가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게 좀 복잡해 보이는 표긴 하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매를 평가하는 치매를 평가하는 게 CAB인데 그러면은 이거를 잘 평가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C는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지, A는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지, B는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지를 가지고 도구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그 도구 중에서 우리나라에 실제로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C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지금 조금 전에 최성혜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MMSE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근데 MMSE도 어느 선생님께서 권한하시고 표준화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4가지 이상의 종류의 MMSE가 우리나라에서 쓰이고 있고요. 하세가와 척도라는 것도 있고 7-minute scale, short breath test, 시계 그리기, 캠코그, 그리고 이제 선별 도구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지만 모카라고 알려져 있는 몬트리올 인지 평가라는 도구도 C, 인지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치매 평가하는데 수많은 약어와 용어가 있는데 이 표를 보시면 그것들이 결국은 C를 평가하기 위한 거였구나 라고 이제 아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15분 이내에 그냥 아주 쉽게 인지 기능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거지만 1시간 이상 또는 1시간 정도 정밀하게 검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이 세라드와 SNSB 이 2가지가 거의 한 80-90% 정도 가장 많이 쓰이고 에이다스코브, KDRS 그리고 아주 심한 분들은 SIB 이런 걸 사용하십니다. 이런 도구가 뭔지 전혀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내가 치매를 평가하는 거는 택시 CAB라고 했으니까 C를 평가할 때는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C는 15분 이내짜리를 평가를 하고 나는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고 싶으니까 1시간짜리를 평가하면 되겠다고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뭐를 할 건지 선택만 하시면 되고 A에 대해서는 일상생활 기능에 대해서 역시 우리나라에 표준화되어 있는 도구가 많은데 이것도 역시 복잡한 일상 기능을 하느냐 간단한 일상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가 되면은 단계가 점점 심해지면서 100% 문제 행동 심리 증상이 생기는데 그런 것을 평가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CAB를 포괄적으로 평가를 하면 이분이 치매인지 아닌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하니까 이런 복잡한 것을 그냥 몇 가지 문항만 빼서 보호자한테 이분이 기억력이 괜찮습니까? 일상생활 잘하십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 없습니까? 라는 것을 문항을 10개나 15개 정도 아주 줄여서 만든 게 치매 선별 설문지라는 겁니다. 디멘치아 스크리닝 퀘셔니어라고 해서 치매를 선별하기 위한 보호자 설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거기 나와 있는 게 아이크 코드나 썰큐디 이런 3가지 종류가 국내에서는 아주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NPI와 GDS에 대한 부분을 하고 가장 핵심에 해당되는 치매 단계 평가에 대한 걸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제 병원에 가셔서 치매 환자를 보시고 처방을 하시게 되면 치매 단계를 꼭 알아야지만 나중에 약을 쓸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이분이 도대체 7단계 중에 1단계인지 2단계인지 아니면 6단계인지 7단계인지를 오늘 강연이 끝나고 나면 다 아시게 될 거예요.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적어도 GDS 7단계에 대해서는 그냥 오늘 가실 때 확실하게 다 이해를 하시고 직접 나중에 이제 병원에 가셔서 처방을 하기 쉽게 이제 하게 될 것 같고요. CDR에 대해서는 제가 소개 말씀드리는 정도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임상가용보다는 연구용에 좀 가깝기 때문에 내가 그냥 자세하게 또는 더 정밀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을 위해서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지기능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억력, 진압력, 판단력 이거 말고 오전에 배우셨던 것처럼 언어 능력, 내가 말을 하고 이해하고 단어를 떠올리고 하는 것도 있고 시공간 능력, 길 찾는 것도 있고 전두엽 기능도 있고 주의 집중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인지 기능 중에서 치매 단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3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즉 이분이 기억력이 얼마나 좋으신지 얼마나 오리엔테이션이 좋은지 판단력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치매가 초기에는 단기 기억이 없어지다가 중기 말기가 되면 장기 기억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잊어버렸다가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은퇴를 언제 했더라 몇 년도에 했더라 내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이름이 무엇이든가 이런 장기 기억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람 이름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손자, 손녀 이름을 먼저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아들, 딸 이름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배우자 이름을 잊어버리고 자기 이름을 잊어버리게 되죠. 이런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기억력이 어떤지를 평가하게 되고 진압력은 시간, 장소, 사람의 순서로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인지 지금 아마 여쭤보면 바로 대답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약간 헷갈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날짜는 날마다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가장 최근 기억을 의미를 하고 여기가 무슨 장소인지 나중에 옆에 있는 부인이나 자식이 사람 얼굴이 누구인지 이거는 말기 정도가 되면 망가지게 됩니다. 판단력은 복잡한 일을 하는 거, 돈 관리하는 것부터 아주 기본적인 일을 하는 것 순서대로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봐서 이 3가지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되죠. 두 번째는 일상생활 기능을 평가하는데 이것이 내가 내 몸을 혼자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를 보는 개인 생활에 대한 게 있고요. 내가 우리 집에서 집안 생활을 얼마나 잘 하는지 집에서 화초도 잘 가꾸는지 화토치기 하고 취미를 잘 하는지 이런 집안 생활에 대한 것도 있고 집 밖에 나가서 동창회 모임도 나가고 경로당에도 나가시고 사회생활도 잘 하시는지 이렇게 범위로 따지면 좁은 범위, 조금 큰 범위, 아주 큰 범위에서 생활을 잘 하시는지를 평가를 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제 치매가 중기 이후로 가게 되면 물론 초기 때도 나타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행동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매를 진단하고 단계를 평가할 때는 C하고 A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치매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B를 잘 평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치매 환자분들께 약을 주다 보면은 치매 약이라는 것이 결국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종류는 진행이 점점 안 되게 하는 약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종류는 치매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심리 행동 증상을 치료하는 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약은 결국 보호자한테 감동을 주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약을 먹어도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약을 드린 상황에서 보호자가 뭐 예전보다 좋아진 게 없네요. 뭐 이렇게 되면은 별로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치매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증상, 예를 들어서 낮밤이 바뀌거나 화를 내거나 망상이 있거나 자꾸만 배회를 하려고 하거나 돌아다니시거나 이런 행동은 약으로 쉽게 조절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동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C, A, B를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지만 더 진행되지 않게 하는 치료도 하면서 문제가 되는 보호자 환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표지만 이제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연하는 내용이 이제 들어있어서요. 첫 번째를 보면은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것을 진단하기 위해서 DSM-4라는 교과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기준을 정하셨는데 A, B, C, D, E, F 이 7가지가 이 6가지가 모두 AND 조건으로 만족해야지만 알츠하이머 치매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택시, 캡, CAD가 차지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지 기능이 2개 이상 떨어져야 된다. 인지 기능 C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일상생활 기능이 예전보다 떨어져야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불안증이나 우울증 때문에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이 여기 마지막 조건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시면 이 중간에 있는 경과나 CNS 질환, 신체 질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일 외래에 오는 또는 그 보호자분들이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이런 겁니다. 기억력이 깜빡깜빡 하는데 나이는 65세 정도 됐고 치매 검사를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어느 종합병원에 가시든 어느 대학병원에 가시든 크게 3가지 검사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3가지 검사라는 게 첫 번째가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치매 정밀 검사라는 겁니다. 즉 C와 A와 B와 치매 단계를 한꺼번에 평가하는 겁니다. 이거는 의사인 제가 할 수도 있고 임상심리사 또는 신경심리사라고 알려진 분이 그것을 이제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치매 정밀 검사에 대한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MRI를 찍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치매 인주는 알았는데 이 치매가 도대체 알츠하이머 치매인지 혈관성 치매인지 뇌종양인지 아니면 다른 정상압 수두증에 해당되는 NPH인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MRI를 찍어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기본 혈액 검사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본 혈액 검사가 이런 신체 질환에 대한 것이에요. 갑상선이 떨어졌는지, 매독이 있는지, 에이즈가 있는지, 뭐 기타 이런 여러 가지 기본 혈액 검사를 해서 이분이 뇌질환 때문에 치매가 왔는지, 신체 질환 때문에 치매가 왔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즉, 이 진단 기준만 잘 보고 계시면 환자가 왔을 때 치매 정밀 검사 한 가지, MRI 한 가지, 혈액 검사 한 가지, 3가지를 하면은 이분이 치매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병원에 따라 가지고 치매 정밀 검사를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잖아요.
그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선택하시면 돼요. 본인이. 코그니션 보면은 세라드, SNSB처럼 1시간 넘게 복잡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MMSE처럼 좀 간단한 것도 있고요. 아까 보셨던 여러 가지 척도가 있는데 그 척도에 해당되는 걸 보셔서 이분의 코그니션과 ADL과 BPSD가 어떤지를 아시면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오늘 제가 이후에 강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이제 표를 여러분들께서 그냥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는데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매 단계를 평가하는 것은 GDS라는 도구가 있고 CDR이라는 도구가 있구나.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GDS는 1단계부터 7단계까지 나눠져 있고 CDR은 5단계로 나눠져 있구나 하고 기억을 하시고, 여기 색깔을 보니까 파란색으로 있는 거는 뭔가 정상인 것 같은데 빨간색으로 있는 거는 뭔가 치매인 것 같다 하고 이것도 눈치로 알아채시면 됩니다. 근데 보니까 점선으로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데 이 점선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 점선에 해당되는 치매 단계일 때 여러분들이 약을 쓰시면 보험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단계가 아닐 때 약을 쓰면은 비보험으로 약을 주셔야 됩니다. 또는 약을 처방했을 때 삭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항치매약이라고 나와 있는 국내나 국외, 물론 이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4가지 치매약이 있는데 이 4가지,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뒷부분에 이제 다시 나와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4가지 치매약이 있는데 2가지는 초기 단계와 중기 단계에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1가지는 중기와 말기 단계에서만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나머지 하나는 초기나 중기, 말기 모두 다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경우인데 서울의 커다란 대학병원에서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MRI도 찍고 혈액검사도 하고 신경심리검사, 치매 정밀검사까지 다 해서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을 받고 3년 동안 약을 계속 드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보호자가 이제 이사를 간 거예요. 너무 멀다. 나는 유명 대학병원이긴 하지만 너무 멀다. 개원가로 가셨어요. 근데 이제 개원가 선생님이 보시고는 이거는 큰 병원에서 다 진단도 했고 지금 대변 소변도 못 가릴 정도의 치매 환자니까 누가 봐도 치매인지 너무나 명확한 치매 환자니까 치매약을 줘야지 하고 치매약을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삭감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초기, 중기 단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치매약을 주셨던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 똥오줌 못 가리는, 대소변 못 가리는 누가 봐도 명확한 치매 환자한테 치매약을 줬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단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약이 있다. 차이가 난다라는 게 오늘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그 내용이고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단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있는 GD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매 환자에게 항치매약을 처방할 때 왜 치매 단계가 중요할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치매 단계이냐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치매약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DS는 보시면 시간이 지나면서 독성 물질이 뇌 속에 점점 퍼지게 됩니다.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에 처음 쌓이다가 나중에 앞으로, 옆으로, 뒤로 결국은 위에까지 차게 되죠. 마지막에 이 독성 물질이 예를 들어서 관략근을 담당하는 대변과 소변을 담당하는 부위까지 침범을 하면은 그때는 대소변, 실금, 실변을 하시는 거예요. 즉 독성 물질이 어느 부분까지 차올랐느냐, 어느 부분까지 터졌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이 코그니션과 ADL, BPSD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평가하면 좋겠지만 이것을 보다 자세하게 7단계로 나눠서 평가를 했습니다. 이 GDS라는
도구의 특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꼭 다 외우고 가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모두 100% 다 외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만큼 쉽다는 뜻인데 얼마나 쉬운지 볼게요. 환자, 보호자 같이 평가를 합니다. 환자만 와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보호자도 오셔가지고 같이 몇 가지를 여쭤봐야 돼요. 시간은 한 2분, 3분, 뭐 어떤 분은 한 30초만 딱 봐도 이 사람은 GDS 몇 단계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조금 이따가 아실 수 있고요. 인지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제시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 3단계,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 6단계 이런 식으로 예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분이 요 얘기하니까 6단계구나 이렇게 그냥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기 단계의 인지장애에 여러 단계로 나눠져 있어서 초기 치매를 평가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알츠하이머 치매를 연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이기 때문에 기억력 위주로 주로 물어보게 돼 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알츠하이머 치매, 즉 전체 치매의 50 내지 60%까지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단계 평가에는 굉장히 유리하지만 혈관성 치매, 전축두엽 치매, 루이바디 치매 이런 치매를 평가하는 데는 약간 좀 약합니다. 하지만 치매의 종류가 무엇이 됐든 간에 다 평가할 수는 있어요. 그냥 임상 의사들한테 제일 편합니다. 너무나 쉽고 조금만 익히면 금세 알 수 있고 하지만 배우지 않으면 절대 익히지 못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라이스버그라는 분이 1982년도에 처음에 개발했어요. 이분이 CAB 즉 Cognition, ADL, BPSD를 몇 가지 물어봐서 7단계로 나눴습니다. 7단계로 나눠서 환자와 보호자한테 인터뷰를 이제 했는데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자, 외우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금세 외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게 어떻게 외워지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GDS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결국은 기억력에 대한 거, 집중력에 대한 거, 진압력에 대한 거, ADL, BPSD를 이렇게 쭉 한 번마다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한 장면에 나와 있던 표를 이제 뜯은 겁니다. 세분화해서 한 건데 1단계 때 1단계 1단계에 해당되는 분은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 슈퍼노멀이다. 진짜 기억력이 좋은 어르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분들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괜찮아. 나는 기억력 아주 좋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할 때 나는 기억력이 아주 좋아라고 하면은 이분은 최상 등급의 정상인 사람 이렇게 쓰면 절대로 안 돼요. 왜 안 되겠습니까?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확인을 하시냐면 보호자한테 물어보고 직접 MMS나 아니면은 SNSB, 세라드 같은 정밀 도구를 사용해서 인지 기능이 어떤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결국 이분이 나는 기억력이 괜찮습니다. 아주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의사가 이렇게 면담을 해보니까 진짜 좋은 것 같고 보호자도 이분은 정말 괜찮습니다. 기억력 정말 좋아요. 일상생활도 잘해요. 하면 슈퍼노멀에 해당되는 분이에요. 1단계는 슈퍼노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노멀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냥 좀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2단계는 건망증이 깜빡깜빡 오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분들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물건을 어디다 뒀는데 잊어버린다. 내가 핸드폰을 어디다 뒀지? 내가 차를 어디다 주차했지? 이런 걸 깜빡깜빡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텔레비전에 나와 있는 저분이 탤런트 누군데 이름을 사람은 아는데 이름이 잘 생각 안 나고 결혼식이나 제삿날이나 친척들 봤을 때
저 사람이 누군데 사촌인데까지는 알지만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 건망증의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을 MMS나 이런 거를 또는 정밀 검사를 했을 때 그렇게까지 심하게 인지 기능이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즉 본인이 나는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하고 이게 본인도 얘기하고 보호자도 좀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일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세 번째 단계는 인지 장애를 보이는 가장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쭉 면담을 해보면 새로 소개받은 사람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고 책을 읽어도 예전보다는 기억이 좀 적게 납니다. 그리고 단어나 이름을 금방 떠오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변에서 좀 알아채고 실제로 핸드폰 같은 거를 이제 잃어버리는 거예요. 열쇠도 잊어버리고 이런 일이 생기고 길도 좀 잊어버리고요. 그리고 일하는 것도 조금 뭔가 예전보다 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주변에서 당신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전보다 좀 나빠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듣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환자는 난 괜찮아 하고 이렇게 부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 하고 불안증을 막 호소할 수도 있어요. 이 단계가 3단계입니다. 4단계를 보시면 자신의 최근 사건과 최근 시사 문제를 기억하지 못해요. 최근에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주일 전에 있었던 누구랑 같이 추석에 누가 왔고 이런 것도 잘 기억 못하고 최근에 어느 대통령, 전 대통령이 사망하시고 어느 연예인이 자살하고 이런 것도 기억을 못하고 최근 시사 문제도 잘 기억을 못하고 자기 자신의 일도 기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 단계를 엄밀히 얘기하면 매우 초기 단계, 매우 초기 치매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치매가 살짝 오기 시작하는 단계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신의 중요한 과거사를 잊어버리기도 해요. 내가 무슨 고등학교 나왔더라? 내가 무슨 중학교 나왔더라? 이런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벌써 이게 잊혀지기 시작합니다. 100대 7 같은 것도 잘 못하시고 그리고 돈 계산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은행 가서 입금하고 또 출력하고 외출하고 이런 것도 잘 잊어버리시죠.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저는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은 만약에 이제 어르신께서 할머님 할아버님께서 혼자서 돈 10만 원을 드리고 천안 기차역에 가서 호두과자를 사오라고 하면 혼자서 사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허리나 다리가 안 아프다면 이런 거를 질문을 드려요. 그럼 이제 지하철도 타야 되고 기차도 타야 되고 기차표도 사야 되고 본인이 모르면 알아봐야 되고 이런 능력이 다 살아있으면 치매가 아니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 이상이 생기면 문제가 되는구나 이제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사람을 구별하는 거, 익숙한 길 다니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장애가 없는 이 정도 단계가 4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5단계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더 이상 혼자 지낼 수 없음. 이게 여기서는 이제 초기 치매라고 얘기를 했고 아까 앞 단계에서는 매우 초기 치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면은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기억을 못해요. 집 주소 모른다. 이상하잖아요. 벌써 뭐가 진행이 된 겁니다. 전화번호 모르면 안 되는 건데 잊어버려요. 이름 중에서도 손자 이름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여기 잘 보시면 손자 이름은 잊어버리지만 자녀 이름이나 배우자 이름은 알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름도 최근 기억과 장기 기억이 있어서 손자 이름은 외우기 힘들지만 자식이나 배우자나 자기 자신 이름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이제 손자 이름, 친지 이름, 학교 이름 기억을 못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이 몇 월 며칠이냐 뿐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것도 헷갈리기도 하세요. 그리고 40에서 4를 빼거나 20에서 2를 빼는 이런 것도 잘 못하고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질문도 합니다.
하루에 500원씩 일주일 모으면 얼마입니까? 3,500원이잖아요. 이거 막 헷갈려서 잘 못하시는 분도 있고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중요한 정보는 간직하고 있고 아직까지 화장실 사용은 잘한다. 이 정도 단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6단계가 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 키워드라고 생각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대소변의 실수가 있어요. 아, 대소변을 못 가리는 단계는 6단계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즉, 배우자 이름도 잊어버리고, 최근 사건, 오래된 사건 다 잊어버리고, 계절도 잘 모르고, 낮밤이 바뀌고, 6단계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소변을 조절하지 못할 정도로 심해진 거고, 또 하나는 BPSD가 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망상적인 행동이 나타나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 여기가 내 집이 아니다, 왜 뭐 헛소리가 들린다, 이불 속에 막 뭐 같은 걸 막 모아서 넣어놓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낮밤이 바뀌어서 밤에 새우깡 봉지 같은 거 부스럭대고 막 불안해하시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점점 심해지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맨 마지막 단계는 아마 여러분들이 외래에서 보시기는 정말 힘들 거예요. 요양원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 지금 보시면은 모든 언어구사 능력이 상실돼서 신음소리만 해요.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물론 6단계부터 요실금, 변실금이 있었으니까 이게 더 심해졌고 심지어는 잘 걷지도 못하고 팔다리가 오그라드는 배드리든 상태가 됩니다. 꼼짝도 못하는 거고 뇌는 더 이상 신체한테 뭘 해라 명령하는 것 같지 않는 거의 돌아가시기 전 단계인데 이 단계로 몇 년씩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양원에는 많이 있죠. 외래에서는 거의 여러분들이 보기 힘듭니다. 자, 다 외우셨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퀴즈를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퀴즈를 볼 테니까 환자분이 예전에 비해 기억력 또는 말하기, 길찾기, 판단력 등이 나빠졌나요? 가끔씩 물건 있는 것을 잊어버려가지고 걱정을 하시긴 해요. 근데 금방 다시 찾으시긴 하거든요. 그리고 뭐 전부 다 알고 지내던 사람이나 물건 이름 생각이 안 나셔가지고 뭐 거시기 하시고 바로 떠오르시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일상생활에는 크게 문제는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최근 일주일 사이에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습니까? 일주일 전에 제사가 있어가지고 토요일날 자식들 5명이 집에 모였죠. 3명은 당연히 가고 2명은 일요일날 갔죠. 예전에 비해서 기억력 또는 말하기, 길찾기, 판단력 등이 나빠졌습니까? 그 사소한 거긴 한데 또 깜빡깜빡 하는 거 같고 건망증 때문에 좀 걱정이긴 해. 그러면 최근 일주일 사이에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습니까? 일주일 전에 그 제사가 있어가지고 그 자식들 5명인가 왔는데 3명은 그날 가고 2명만 자고 그 다음날 같이. 여러분 보시기에 1단계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2단계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3단계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예, 2단계가 맞습니다. 지금 여기 그 나와 있는 거를 다시 한번 보고서 리마인드를 하면은 1단계는 슈퍼노멀이니까 이분은 슈퍼노멀 아니잖아요.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어느 정도 떨어지냐면 이거를 잠깐만요. 이거 꺼주시면 비디오를 틀고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말소리가 나오고. 예전에 비해 기억력 또는 말하기, 환자분이 예전에 비해 기억력 또는 말하기, 길찾기, 판단력 등이 나빠졌나요? 가끔씩 물건 이런 것을 잊어버려가지고 걱정을 하시긴 해요. 근데 금방 다시 찾으시긴 하거든요. 그리고 뭐 전부 다 알고 지내던 사람이나 물건 이름 생각이 안 나셔가지고 뭐 거시기 하시고 바로 떠오르시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일상생활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최근 일주일 사이에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음 들었을 때는 당황할 수 있지만 키워드를 잘 생각하면은 아 이게 2단계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환자가 오시면 2단계에 대한 얘기도 하고 3단계에 대한 얘기도 하고 4단계에 대한 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많이 하는 얘기를 짚어가지고 그거다라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비디오 보여주시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극반 전공한 저희 환자분이 예전에 비해 기억력 또는 말하기, 길찾기, 판단력 등이 나빠졌습니까? 많이 나빠지셨죠. 최근 일어난 일들, 뭐 집안일들, 그다음에 이제 뭐 최근 뉴스거리들 전혀 기억을 못하세요. 뭐 예전에 중요했던 과거사들도 잊으시는 것 같아요, 종종. 그리고 이제 힌트를 좀 드려봐도 기억을 잘 못하세요. 그리고 이제 혼자서 외출하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돈벌기도 예전에 굉장히 잘하셨거든요. 근데 전혀 지금 못하세요. 그리고 뭐 이제 사연은 알아보는데 이제 시간 개념이 없으시니까 뭐 약속을 할 수도 없고 불가능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는 사람, 뭐 낯선 사람은 그 정도는 구분은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익숙한 일들 좀 하시죠. 익숙한 길 다니고 뭐 익숙한 상황들이 있으면 괜찮으신 것 같은데 이제 복잡한 일이 생기면은 굉장히 당황하시고 이제 불안해하시고 그리고 이제 정확히 수행을 하시지도 못해요. 자, 그러면 최근 일주일 사이에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기억에 최근 기억을 물어봅니다. 일주일 전에요, 제사가 있어서 이제 토요일 날 있었는데, 자식들 5명이 집에 다 모였어요. 그래서 3명은 담임의 집에 가고요, 2명은 자고 일요일 날 갔죠. 예전에 비해서 기억력이 떨어진 것 같으세요? 괜찮은데 나는 정상이지. 그럼 최근 일주일 사이에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어제 그 제사가 있었는데 제사하면서 제사를 했지. 네. 자녀는 몇 명 있으세요? 네. 5명. 자녀들이 언제 와서 언제 갔는지 정확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어떻게 다 기억해? 잘 모르겠어. 네, 숫자 100에서 7을 빼보세요. 30이지. 환자분이 보시고 이분이 3단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4단계 손들어 주십시오. 5단계 손들어 주십시오. 4단계 정답입니다. 지금 제가 강의를 참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대부분 다 맞추신 것 같은데 이거 역시 키워드를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이 정도 단계다. 근데 여기까지 왔으면 약간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게 약간 좀 부정확하죠. 단계가 1단계부터 7단계까지 그냥 우리가 보면서 이 사람은 1위 하니까 2단계 이런 식으로 약간 부정확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배워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이제 아주 쉬운 도구입니다. 환자분이 예전에 비해 기억력 또는 말하기, 길찾기, 판단력 등이 나빠졌습니까? 많이 나빠지셨죠. 최근 일어난 일들, 집안일들, 그다음에 이제 최근 뉴스거리들 전혀 기억을 못하세요. 예전에 중요했던 과거사들도 잊으시는 것 같아요. 환자분이 예전에 비해 기억력 또는 말하기, 길찾기, 판단력 등이 나빠졌습니까? 아니 길찾기 판단력은 둘째치고요. 맨날 대소변을 지기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밤낮이 바뀌셔가지고 밤에 돌아다니는 그렇게 자꾸 막 숨기고 게다가 이제 어머님도 이제 평생 하셨는데 못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못 알아보시는 것 같고 최근 일어난 방금 전에 있었던 일도 전혀 모르고 밥 먹었는데 밥 안 줬다고 난리치고 그리고 자꾸 이제 누가 자기 물건 훔쳐갔다 또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 늘어놓고 이제 시작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못 빼죠. 거의 이제 망상 속에서 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최근 일주일 사이에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었나요? 일주일 전에 제사가 있어가지고 자식들이 토요일날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3명은 제사 치르고 그날 집에 가고 2명은 다음날 자고 갔어요. 네, 환자분은 예전에 비해 기억력이 나빠지신 것 같으세요? 예전에 비해 기억력이 좀 떨어지신 것 같으세요? 몰라. 최근 일주일 사이에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일주일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는데. 주말에 자녀분들이 집에 왔다 가지 않으셨어요? 몰라. 혼자들 이름 말씀해 보세요. 혼자 이름 말씀해 보세요. 모르지. 부인 성함 말씀해 보세요. 왜 계속 물어? 네. 숫자 1에서 10까지 세보세요. 1, 2, 3. 모르겠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치매가 단계가 진행이 되면 화를 냅니다. 자꾸 모르는 거 물어보면 화를 내서 의사가 막 위축당합니다. 이렇게 막 화내고 막 박차고 막 나가고 그러면은 평가를 해야 되는데 나가시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위축되는데 끝까지 보호자한테 이분의 어떤 기능이나 이제 코그니션 이런 것들이 어떤지 잘 이제 보셔야 됩니다. 2단계는 대소변 못 가리면서 망상 속에서 사는 사람이다. 2단계로 따진다면은 내가 기억력은 떨어지는데 실제로 일상생활은 잘하는 이런 걸 좀 약간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서브젝티브 메모리 임페어먼트 또는 주관적 기억 장애. 나는 그냥 주관적으로만 기억력이 떨어진다. 건망증의 단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요. 3단계가 이제 인지 기능이 막 떨어지기 시작해서 뭐도 잘 못 외우고 뭐도 못 찾고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 3단계와 제일 비슷한 단계가 경도인지 장애 단계입니다. 마일드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4단계가 이제 아까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최근 기억뿐 아니라 자신의 중요한 과거사도 잊어버리는 그런 단계까지 온 거죠. 힌트를 줘도 못 알아먹는 기억 회상을 못하는 5단계가 되면은 더 이상 혼자서는 지낼 수 없는 옆에서 타인이 도움을 줘야지만 되는 그런 단계다. 아마 1단계부터 7단계까지 포인트만 딱 짚어가지고 2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나는 이 GDS가 너무 자존심 상한다. 이게 너무 간단해서 나는 좀 속상하다.
조금 더 정밀하게 내가 이 환자의 치매 단계를 평가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을 위한 도구가 있습니다. CDR이라는 도구인데 이 도구는 한 40분 정도 걸려요. 제대로 하려면. 그리고 6가지 항목을 평가를 합니다. 인지 기능에 대한 거 3가지, 일상생활 기능에 대한 거 3가지. 그런데 정확하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연구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유용을 해요. 그래서 연구에 치매 평가 단계의 골드 스탠다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임상의사한테는 CDR을 해도 되고 GDS를 해도 되고 둘 중에 한 가지만 하면 되니까 쉬운 쪽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CDR에 대해서는 뭐다라는 걸 이제 아셔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 GDS보다 더 복잡합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시면 오렌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C, 인지 기능을 평가하는 기억력, 진압력, 판단력이구나 라는 걸 아셨고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개인생활, 집안생활, 사회생활, 즉 ADL을 평가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아셨을 겁니다. 아, 6가지를 평가하는구나 이제 아셨고요. 그런데 단계가 CDR 0, 0.5,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더 개발돼서 CDR 4, CDR 5까지 발표한 사람이 있는데 CDR 4, 5는 여러분들이 전혀 몰라도 돼요. 정말 말기 치매 환자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일이 전혀 없고 실제로 복지부나 고시에서 사용되는 것도 요까지만 사용을 합니다. 대략적인 걸 말씀드리면 CDR 0은 정상이에요. 아까 봤던 슈퍼노멀 정상의 개념입니다. CDR 1, 2, 3은 1은 초기 치매, 2는 중기 치매, 3은 말기 치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렇다면 정상과 초기, 중기, 말기 치매 사이에 있는 CDR 0.5는 무엇인가? 정상도 아니면서 치매도 아니면서 하지만 치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아마 이 단계가 경도인지 장애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치매는 아니지만 치매가 될 위험성이 되게 많은 거죠. 물론 CDR 0.5이면서 치매인 사람도 이제 일부가 있긴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존 모리스라는 분이 1993년도에 개정을 하셨고 코그니션과 ADL에 대한 평가를 하십니다. 그리고 5단계로 나눠서 평가를 하고요. 이제 4, 5는 이제 여러분들이 볼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지금은 사용을 안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먼저 보호자한테 6가지를 물어봅니다. 즉 인지기능 3가지, 일상생활기능 3가지. 보호자한테 뭐를 물어보냐면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내가 인지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물어보고 싶다. 일상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거를 도와주기 위한 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호자가 환자랑 동거하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호자 진술이 너무나 중요한데 1년에 한 번씩 보는 보호자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명절 때만 가는 보호자 말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어머니 잘 지내요. 그런데 남편한테 물어보면 할머니가 거의 치매 수준이에요. 자식이 부모의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동거를 하는지 얼마나 자주 찾아뵙는지 전화 연락을 잘 하시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식이 봤을 때 보호자가 봤을 때 제일 처음 이상하다고 생긴 게 뭔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갑자기 생겼는지 서서히 나타나는지 봐서 이분은 알츠하이머 치매일 가능성이 많겠구나. 갑자기 생겼으니까 혈관성 치매일 가능성이 많겠구나. MRI를 안 찍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병력 청취만 잘하면 이분의 처음 증상이 어떻게 생기고 나중에 증상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러는지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지 이 경과를 잘 보면은 알츠하이머인지 혈관성인지 루이바디인지 픽스 디지즈인지 이런 거를 감별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병식에 대해서도
우울증 환자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조금 과도하게 좀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만 치매 환자는 뭐 괜찮다, 나는 정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병식이 없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을 최근 일주일, 최근 3개월, 배우자 이름, 자녀, 손자, 손녀 이름, 과거 마지막으로 했던 일, 언제 은퇴하셨나. 물어보는 건 여러 가지지만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분이 단기 기억이 망가졌는지 장기 기억이 망가졌는지, 요거 하나만 망가졌는지 요거까지 망가졌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죠. 판단 기준을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CDR 0이라고 하는 거는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소한 거 정도 있는 정도, 이 정도는 정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1단계는 초기 치매, 2단계는 중기 치매, 3단계는 말기 치매. 1단계에 해당되는 부분은 최근 몇 주 사이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을 막 잊어버리는 거예요. 최근 일주일, 최근 한 달 사이에 있었던 관혼상제, 제일 알아보기 흔합니다. 이런 걸 잊어버리고 0.5와 1 사이의 차이는 0.5는 일주일 전에 거기 갔었잖아요. 이렇게 힌트 주면 그 다음에 줄줄줄줄 얘기를 하면은 0.5. 힌트를 줬을 때 회상이 잘 되면은 0.5지만 힌트를 줘도 언제? 그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1단계에 해당됩니다. 2단계에 해당되는 경우는 오전에 있었던 일을 오후에 잊어버리는 정도.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2단계고, 3단계는 옛날 일을 완전히 기억을 못하는 단계입니다. 진압력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망가졌느냐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냐, 장소냐, 사람이냐, 이것이 어느 정도 망가졌느냐에 따라서 0, 0.5, 1, 2, 3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판단력에 대해서는 물어보는 질문이 냉장고 안에 음식물이 썩어져 나갑니까? 이거는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내가 오이를 사왔다, 두부를 사왔다, 요크루트를 사왔다, 이거 딱딱 해가지고 그때그때 먹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거를 잘 못하면은 이분의 판단력이 좀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러면 됩니다. 이거 하면은 대부분의 주부님들이 나도 이런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거라서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축의금, 조의금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지, 돈 관리 잘하는지, 뭐 이런 응급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여쭤봅니다. 마찬가지로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5단계로 나눠서 평가를 하고요. 인식기는 3가지 물어봤습니다. 기억력 물어봤고, 진압력 물어봤고, 판단력 물어봤습니다. 보호자한테 나머지 3가지, 사회생활 잘 하시는지, 집 밖에서 종교활동, 계모임, 동창모임, 집 밖에서 나가서 잘 활동 잘 하시는지, 잘하시면 정상, 잘 못할 것 같으면 0.5, 1, 2, 3 여기에 맞는 걸로 맞춰서 찝어서 정해주시면 됩니다. 집안생활 여쭤봅니다. 집안생활 중에 제가 잘 물어보는 건 뭐냐면, 할머님 같은 경우는 김장을 담그셨습니까? 라고 여쭤봐요. 지난해 김장을 담그셨습니까? 김치 담그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물론 이제 육체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배추를 소금물에 넣어서 절인 다음에 뭐를 하고 순서, 그 다음에 간은 얼만큼 넣어야 되는지 뭐 하는지, 이게 20년, 30년, 40년 계속 해오시던 일이기 때문에 뭔가 간이 안 맞는다, 뭔가 김치 맛이 달라졌다, 이러면 이상해진 거예요. 김장뿐 아니라 어머니가 늘 즐겨 드시던, 즐겨 만드셨던 요리가 뭡니까? 저희 어머니는 탕수육을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탕수육을 못 만듭니다. 이러면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보면은 화투도 있는데, 어르신께서 경로당에 가서 고스톱 잘 치냐고. 그러면은 예전에는 경로당 가서 고스톱 잘 쳤는데 지금은 청단 내야 되는데 홍단 내고 뭐 이거 내야 되는데 저거 내고 해서 아예 끼워주지를 않는다. 너무 재미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고도 표현을 하십니다. 이런 취미생활이나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집안에 화초를 갖고 있던 분인데
매주 이렇게 이 난초는 2주에 한 번씩 물을 줘야 돼. 이 선인장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언제 한 번씩 해야 돼. 이런 걸 잊어버려가지고 다 썩어 나가는 거예요. 다 죽어요, 한초. 이런 게 생기면 이제는 2단계가 망가졌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5단계를 나눠서 평가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개인 생활에 대해서도 혼자서 세수, 목욕, 옷 입기, 화장실 사용을 하실 수 있는지 이렇게 간단한 것을 이제 여쭤봅니다. 마찬가지로 5단계로 점수를 주시면 되고, 이제까지 보호자를 만나서 쭉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환자를 만나서 3가지를 평가합니다. 인지기능 3가지, 즉 기억력, 진압력, 판단력. 아까 보호자한테 최근 일주일 사이에, 최근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받아 적으셨잖아요. 그거를 환자한테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보면은 일주일 3개월,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전화번호, 집 주소, 언제 은퇴하셨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쭉 다시 재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진압력은 환자한테 지금이 몇 년, 몇 월, 며칠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시간에 대한 진압력을 알 수 있고 장소에 대한 진압력도 알 수가 있겠지요. 판단력도 직접 환자분께 여쭤봅니다. 주민등록증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루에 500원씩 일주일을 모으면 어떻습니까? 20에서 1을 빼보십시오. 이런 걸 해서 이분이 이 정도 능력이 어느 정도 손상이 있는지를 이제 보십니다. 기타 이제 개, 호랑이의 공통점, 연필, 붓의 공통점, 눈귀의 공통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데 꼭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께서 판단력, 그러면 아닌된 굴뚝에 연기 날까? 이런 거 가지고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난도크 기억자가 뭡니까? 이런 걸로 판단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지고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채점 방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억력 점수를 중심으로 기억력 점수가 0, 0.5, 1일 때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힌트를 한번 예를 보시면 이분이 여기는 0.5, 진압력 0.5, 판단력 0.5, 사회활동 0.5 하지만 집안활동은 0, 개인 위생은 1 이렇게 되면은 이분의 0.5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기억력이 가장 중요한데 이거 중심으로 많으니까 CDR은 0.5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Sum of Marks라는 항목이 있어서 다 같은 0.5지만 이거를 총점을 더하면 0.5가 하나, 둘, 셋, 4개 있고 1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CDR Sum of Marks는 3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1점, 이게 1점, 1점 3개를 더하면 이제 3점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다 같은 0.5라고 해도 총점으로 따지면 심한 0.5가 있고 가벼운 0.5가 있고 이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되는데 나는 편한 GDS를 하겠어. 나는 이 환자에 대해서 아주 정밀하게 평가하고 싶으니까 CDR을 하겠어.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걸로 하시면 되고 CDR에 있는 항목을 물어보면서 GDS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라고 추측을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잠깐 보여주시죠. 예, 비디오 좀 잠깐 보여주시죠. 제가 쓸까요? 제가 쓸게요. CDR 퀴즈. 기억력에 대한 최근 일주일 사이에 있었던 일 중에서 어머님이 기억하시는 실제 환자 보호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말에 있었던 일이나 특별하게 다르다는 점은 어머님이 기억하실 만한 사건이니까요. 뭐 주말에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난주 시간대를 놀러 갔다. 어디 보시죠? 상품사
누구 함께 가셨어요? 하나도 작은 감독하고 선배 혼자분이에요. 혼자분이랑 다 왔나요? 저희 가서 추천 초보가 후원가기 때문에 일요일날 몇 시쯤에 출발하시나요? 아침에 7시 차는 무슨 어떤 차에 나왔어요? 몇 자리이세요? 하나를 사하고 함께 출발하셨어요? 작은 아들이 어머니랑 모셔오셔서 그러면 작은 아들이 모셔오셔서 같이 타고 가는 길에 7시 출발하시거든요. 8시 출발하시거든요. 정확하게 시간은 7시에 모이자 했는데 조금 직전에 시간이 있으니까 7시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가서 식사는 무엇 하셨어요? 휴게소에서 어머니는 소고기 국밥을 드셨고 어신 때는 매운 밥 도착했을 때, 돌아와서 도착했을 때 시간이 몇 시 정도 됐었나요? 10시 한 10시요? 어머님은 또 작은 아들이 모셔다 드렸나요? 네. 환자분의 배우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혼자분이십니다.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그전에 분명히 있었거든요, 제가. 근데 그 기억력이 나이가 거의 없어지는 거죠. 예, 얼마나 기억이 없어졌다는 거. 지난 주말에 어디 다녀오신 데 있으세요? 이번에 피사잖아요. 어디 다니셨어요? 강원도, 춘천. 춘천이요? 누구와 함께 다니셨어요? 아들하고 내년에가 손이들. 아들 어떤 아들? 불편하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도 가세요? 네, 손주도 가셨어요? 무슨 요일에 다녀오셨어요? 무슨, 금일이요. 그러면은 이제 같이 모이셔서 가셨을 텐데 어떻게 모시고 가셨어요? 며느리 집 만나서, 큰 며느리 집 만나가고 같이 갔어요. 바로 며느리 집으로 가신 네, 거예요? 네. 누가 모시러 오거나 그런 일은 없었나요? 그런 건 없고, 집 앞에서 만나갖고, 애를 태워 갔는데. 본인 집 앞에서 네, 본인 집 앞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우리 앞에서 내를 사고 하고, 그걸 타고 갔어요. 네. 그날 그 여행 가셔가지고 주무시고 오셨어요? 아니, 그날 다니고 있어요. 식사하신 거 기억나세요? 아니죠. 뭐 드셨어요? 아침에는, 국밥 아니면, 매운탕 먹어요. 아니, 매운탕 아니면, 육개장 먹었어요. 아침에. 점심에는요? 지금 이제 여러분 보셨는데, 그 며느님이 한 말씀하고 그 할머님이 한 말씀하고 차이가 나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차이가 나는 게 조금 있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일요일 날 떠났다고 했는데 어머님은 금요일 날 떠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통 우리 어디 놀러 갈 때 주말에 많이 놀러 가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데 어머님은 금요일 날 가셨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차를 타고서 갔는데 며느님이 얘기하는 말은 작은 집에서 어머님을 모시고 큰 집에 왔다가 같이 떠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머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작은 집에서 떠났다, 큰 아들하고 다 작은 집을 와서 떠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침에 먹은 것도 뭐 소머리국밥을 먹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머님께서는 다른 매운탕이나 뭐 이런 다른 걸 드셨다고 얘기를 하고, 자세히 잘 들어보지 않으면 이게 기억력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잘 구별하지 못하는, 이분은 기억력으로만 따지면 CDR 0.5 정도 되는 분이신데, 혹시 지금 제가 이분께 교육용으로 비디오를 찍겠다라고 동의를 하긴 했는데, 혹시 이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고 이제 찍긴 했는데, 사실은 이분이 이제 요리를 하는데, 전을 하는데 트리오를 부어가지고 이상하다, 좀 뭔가 이게 식용유를 넣어야 되는데 왜 이걸 넣냐, 그게 좀 이상해가지고 오신 분이셨어요. 근데 자세하게 검사를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기능이 뭐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게 발견을 한 분이죠. 그러니까 초기에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CDR에 대해서 퀴즈가 끝났고 답을 제가 말씀을 드렸군요. 정리하고. 이번 이제 첫 번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 뭐냐면, 아까 이제 이거는 한 번 똑같은 슬라이드가 더 나왔는데, 여러분들께서 GDS 37, CDR 123 단계에서만 쓸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항치매약은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 치매약은 알츠하이머 병으로 진단이 내려진 경우에 MLSE가 이 정도 조건을 만족하면서 CDR 또는 GDS 둘 중에 하나가 이 조건이어야지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고시가 내려온 거예요. 2008년도 12월달 기준이니까 이게 이제 1년 있다가 또 바뀔 수는 있지만, 이렇게 된 가장 큰 근거는 이런 약들이 다 같이 치매약이긴 하지만 어떤 치매약은 초기 단계 때, 중기 단계 때만 써야 되고, 어떤 치매약은 중기나 말기만 쓸 수 있고, 어떤 치매약은 다 쓸 수 있고, 이런 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서 선호하는 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치매 중에 예쁜 치매라는 것이 있는데, 이 예쁜 치매가 무엇인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가 들면서 그때부터 똥을 싸시는 거예요. 실제 보호자입니다. 화장실에 배변이 항상 있었어요. 그때 선물행 먹을 때도 그냥 항상 싸고 항상 떨어지고 팬티에도 맨날 싸시고 그랬는데, 요번에 이 약을 늘리고 나서는 그런 증세가 없었다니까요. 신기해. 진짜로 나는 신기할 정도예요. 화장실도 가서 약간의 실수를 하죠. 뭐 오줌을 싸신다든가, 뭐 팬티 약간 그게 흘린다든가 하는 거는 뭐 노인네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전에는 그런 약을 먹기 전에는 변기통 위에다가 싸놓으시고 이러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나가지고 대변 냄새 때문에 그랬는데, 그 약 지금 먹는 약을 먹고 나서는 그런 행동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신기해요. 그래서 저렇게 많이 좋아하지. 내가 저때 어떤 얘기 들었냐면, 우리 엄마랑 똑같은 병이에요. 우리 불악보다 약간 벗어나는 분인데, 할머니인데 치매라고 그랬어요. 근데 며느리랑 싸우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막 목을 졸라 죽인다는데 막 그런 욕을 해가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근데 병원을 다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니 왜 그렇게 싸우는지 난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며느님이 그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이 뭐라 그러지만 그냥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엄청 싸워요. 그분도 만약에 약을 조금 드셨으면 좋았을 그러니까 나처럼 예를 들면 이렇게 상담을 해서 아주 그 세밀하게 다 체크를 해서 아주 거기에 맞는 약을 딱 쓰면 난 그때까지 싸울 일이 없다고. 그렇게 싸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내가 예를 들면 엄마한테 기분 나쁜 일이 이렇게 약간 할 수 있잖아, 사람이. 엄마, 힘이 팍 그래. 지금 30번째야. 난 귀가 멍멍해, 진짜. 근데 제발 들어가서 좀 계셔. 이러면 예전 같으면 2년이 오다 이런 스타일인데, 그랬어? 난 몰라.
이러니까 서로가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약이 일단은 능력이 맞아요. 그 약이. 뭐 다른 사람이 맞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약 효과가 80% 90% 가요. 만약에 내가 병원을 안 찾았다면 나는 신앙하고 이렇게 못 살았어. 그때까지 아주 온순해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기가 돼서 기도 잘하고 누가 도망다 표현도 잘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것만 해도 만족해요. 왜냐면 사람이 불만을 갖고 살면은 서로가 불편한데 우리 어머니는 이 악의 도움을 받으면서 생각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불같은 성격에서 예쁜 치매가 되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 사람들이 예쁜 치매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기도 잘하고 누가 해코제만 잘 안 하고 그런 말. 이분은 제가 한 4, 5년 전쯤에 봤던 환자 보호자분이신데 치료를 했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좀 동영상으로 좀 이렇게 그 교육용으로 좀 찍으면 되겠냐고 이렇게 동의를 구한 다음에 했는데 너무 제가 원하는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실제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치매약, 즉 진행 속도가 떨어지는 것을 막는 약은 이런 감동을 절대로 주기가 힘들어요. 그럼 어차피 점점 나빠지는 것을 더 천천히 나빠지게 하니까. 하지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평가하실 BPSD에 대한 부분은 이거를 잘 조절해주면은 정말로 고마워합니다. 지금 얘기 나왔던 것처럼 가족 간의 불화, 남편과 사이 안 좋은 거, 이런 것도 많이 해결돼요. 많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들은 직장 가잖아요. 며느리는 24시간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지냅니다. 아들은 계속 정상적인 모습만 보려고 합니다. 어머니의 90% 정상인 모습만 보려고 하고 며느리는 24시간 같이 있으니까 10% 망가진 부분을 발견해서 얘기를 합니다. 의사소통이 전혀 안 돼요. 계속 이게 뭐 고부간의 갈등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 많아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굉장히 편하게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이 문제가 되는 심리 행동 증상을 평가하는 설문집에 있어서 이거를 보호자분한테 그냥 딱 드리면 돼요. 딱 드리고 여기 안에 해당되는 거를 체크해 주세요. 요 한마디만 딱 하시면 며느님이 열심히 체크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딱 보시고 아 이게 이렇구나 저게 저렇구나 라는 걸 봐서 만약에 이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환자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망상에 대한 부분이라면 즉 뭔가 해친다, 물건 가져간다, 바람 피운다, 우리 집에 다른 사람 산다, 자식들이 나를 버린다 이런 식의 망상이 굉장히 흔한데 이런 게 있으면 안티사이코틱스 즉 정신분열병 환자들 치료하는 항정신분열병 약물을 주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환각 귀에서 소리가 들리거나 헛것이 보이거나 이상한 냄새를 맡거나 내 몸에서 뭐가 스물스물 흘러나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상한 것을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약물을 잘 조절하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집니다. 고집이 세가지고 환자분이 초기 치매일 때도 나타날 수 있는데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면 상을 확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막 뭘 깨요. 이런 게 나타나면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치매 환자가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억력이 떨어져서 힘들어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되는 행동이 많아지니까 집에서 모시기 힘들어하는 것이 이런 문제 심리 행동 증상만 잘 조절을 해도 요양원에 모시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고요.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우울해가지고 의욕 없이 우두커니 방구석에 24시간 계속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항우울증 약을 병용 처방을 하면 좋아지십니다. 많이 불안해하세요. 내가 기억력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속상해 하시겠습니까? 땀도 나고 예민해서 헐떡거리고 화도 내고 특히 가장 특징적인 거는 아들, 며느리 떨어져 지내면 세퍼레이션 엔자이티가 상당히 큽니다. 아들 친구 갈 때 되면 불안해가지고 막 특히 뭐 두 분이 같이 사는 경우
할아버님, 할머님 같이 사는 경우는 할머님이 치매가 생기면 할아버님이 꼼짝도 못합니다. 자기 뭐 밖에 나가서 어디 화장실에도 못 가고 항상 붙어 있어야지만 마음 편해하시고 눈앞에 안 보이면은 무서워하고 화내시고 예민해지시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약을 쓰면은 굉장히 잘 조절이 될 것을 약을 써서 조절된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냥 24시간 딱 붙어서 지내시는 거예요. 그냥 원하시는 대로. 왜냐하면 그래야지 집안이 조용하니까. 이런 것들이 잘 약물로 조절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기분이 너무 들떠가지고 막 웃기도 하고 막 소리를 내면서 낄낄대기도 하고 막 전혀 뭐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감동, 관심 이런 게 전혀 없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전축두엽 치매, 프론토템포럴 디멘시아 이런 부분에서는 전두엽이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부분이라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까지 지내시고 학력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라도 이 전두엽이 망가지게 되면은 며느리가 상 들고 오면은 가슴도 만지고 뭐 이런 일이 생겨요. 집안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런 뭐 성적인 부분, 욕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동 조절이 안 될 때도 마찬가지로 기분 조절제나 안티사이코틱스 같은 약을 잘 쓰면은 드라마틱하게 잘 조절이 됩니다. 화를 잘 냅니다. 우리가 항상 기분이 편안해야 되는데 날씨가 이럴 때는 화가 어떻고 저럴 때는 어떻고 계속 화가 변동이 있는데 이건 역시 아까 보셨던 그림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중추까지 독성 물질이 차오르면 이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내 감정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반복 행동. 서랍이나 장롱을 뒤지고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고 집안에 뭐 온갖 잡동사니를 막 모으세요. 서랍에다 모으고 방에다 모으고 가져와서 계속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건드리지 마라. 어디다 치워놓으면 또 모으시고 또 모으시고 항아리 같은 데다가 열쇠 같은 거 막 집어넣으면 열쇠 절대로 못 찾고 입구가 작으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런 거 역시 물론 앞에 나왔던 항치매 약물이 일부 도움이 되긴 하지만 PTSD를 조절하는 약을 잘 썼을 때만큼보다 그 효과가 있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 증상을 있는지 없는지 잘 평가를 해서 잘 치료를 하면 굉장히 보호자가 만족도가 높아지고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면자인데 수면 중추까지 망가지면 낮밤이 바뀌어요. 낮에 주무셨다가 아들하고 며느리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밤에 열심히 이제 편하게 자야 되는데 일어나서 냉장고는 열었다 닫았다 계속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러면 자식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간단하죠. 수면제 조금만 주면 돼요. 수면제로 얼마든지 조절 가능한데 이거를 참고 지내십니다. 모르기 때문에. 팔자다, 내 업보다 이거는 약물로서 해결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그냥 지내시는 거예요. 식습관, 식욕의 변화. 이제 하이포탈라무스까지 망가지게 되면 그러면은 내가 5끼를 먹었는데도 배가 고프지가 않아요. 6끼, 7끼. 기억력이 망가져가지고 그렇지도 하지만 배가 부르다 고프다라는 것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계속 며느리가 밥을 안 준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먹어도 계속 먹는다. 나중에는 변비가 이만큼 차가지고 정말 큰일까지 나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역시 잘 평가를 해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보셔서 이제 채점은 이제 12개 항목이 있어서 빈도에 대한 거 4점, 심각도에 대한 거 3점, 곱하기해서 144점 중에 몇 점이다라는 걸 하는데 전혀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이거는 이제 연구를 할 때나 이 점수가 몇 점이다라는 거를 이제 아시면 되고 그냥 여러분들은 이 설문지를 며느리한테, 아들한테, 보호자분한테 나눠주고 있는 대로 체크해 주세요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그냥 체크를 해주시면 아 예상치도 않았게 이런 게 벌써 나타났구나. 이거를 이렇게 조절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희 연구팀이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382명의 경도인지 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기억력이 떨어진 MCI, 기억력이 아닌 부분이 떨어진 MCI를 나눠서 비교를 해봤는데 기억력이 떨어진 그룹이 조금 더
무관심하고 조금 더 예민하고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MCI라도 중풍, 고혈압당뇨, 고지혈증 같은 혈관성 요인이 많은 베스큘라 MCI와 넌 베스큘라 MCI를 나눠서 비교를 했는데 중풍에 걸렸던, 중풍이 있었던 또는 고혈압당뇨, 고지혈증이 동반된 MCI 같은 경우는 더 많이 기분이 좋아져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스트로크 오고 난 다음에 기분이 좋아지는 어르신들 많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더 많이 감정 조절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제 보고가 있었습니다. MCI라고 해도 경도인지 장애라도 해도 심각도가 가벼운 경도인지 장애와 조금 치매까지는 아니지만 심한 경도인지 장애를 비교해 보니까 심하면 심할수록 망상도 많고 화도 잘 내시고 더 예민해지시고 입맛도 변화가 있고 이런 식으로 BPSD가 심해지더라 하는 이제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치매 환자의 치료에서 BPSD를 잘 조절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잘 사용하셔가지고 한번 보호자한테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거의 시간이 이제 다 돼서요. 금세 끝납니다. 예. 우울증 검사가 왜 중요한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마 작년 가을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이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특히 복지부에서 조기 치매 검진 사업을 전 국가적으로 하면서 치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까딱 잘못하면은 앞에 보셨던 CAD, MMSE 점수가 몇 점이면은 치매다. 이런 식으로 점수에 따라 가지고 환자를 치매가 아니다 평가를 하게 되면 아주 큰일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점점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어떤 거냐면요. 하나는 보험에 대한 거고 하나는 법적인 것입니다. 즉 이분이 치매가 아닌데 치매라고 의사가 진단을 딱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큰아들, 둘째아들, 셋째아들 유산 배분하는데 이 아버님께서 이렇게 유언 내리는 건 무효다. 왜냐하면 어떤 병원에 가니까 이 의사가 치매라고 진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에 대한 이 환자분을 정확하게 진단 내리고 평가하는 게 굉장히 보험이나 법률적인 거에 대해서 민감하고 중요하게 될 수 있는 게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성치매에 대한 건데 우울증이 있으면 겉을 보기에 치매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별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노년기 우울 증상이 청년기, 젊은 사람 우울 증상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런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슬프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런 걸 마스크드 디프레션, 인지기능 떨어지는 것을 슈도 디멘치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며느리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희 어머님은 70세 된 여자 어머니신데 할머니신데 최근 들어서 기억력이 깜빡깜빡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돈 계산도 잘 못하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누워있으려고만 합니다. 이분 MMSE 하면 13점, 10점 이렇게 나와요. 아 그러면 인지기능 2개 이상 떨어졌지. ADL 이거 못하니까 나빠졌구나. 다발성 인지기능 장애에 일상생활까지 못하니까 치매구나. MMSE는 13점이니까 더 강력한 증거가 있구나. 그러면 치매약 써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치매랑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유발하는 것이 불안증 때문인지 우울증 때문인지 그거를 꼭 감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건강 염려증적인 호소가 심하고 특히 불안하다, 초조하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잘 하십니다. 이렇게 며느리가 얘기를 하면 의사가 접니다. 제 사진인데 고민이 굉장히 많이 돼요. 저는 한 10년 정도 이렇게 봤는데도 아직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분이 치매가 아닌데 치매라고 진단하면 어떡하지? 치매인데 치매약
처방을 안 하면 어떡하지? 많이 헷갈려요. 굉장히 좀 이런 부분이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잘 들어봐야 돼요. 보호자분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 이분이 어떤 것 때문에 인지 기능이 떨어졌는지 히스토리 테이킹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요 겉으로 그냥 보이는 모습 하나만 딱 보고 이 범위 안에 들었으니까 이 사람은 GDS4의 MMS의 몇 점, 인지 기능 떨어지고 뭐뭐니까 치매 약 딱 줘버리면은 나중에 치매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신경과 질환 중에 트랜지언트 이스케믹 어택이라는 일과성 허혈성 발작이라는 병이 있잖아요. 중풍하고 똑같은 건데, 뇌졸중하고 똑같은 건데 가만히 둬도 24시간 내에 저절로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 TIA가 있는 환자가 침 맞고 된장 먹고 간장 먹고 손 따고 하면은 어차피 좋아지는 병이니까 24시간 내에 좋아집니다.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 방으로 뇌졸중 고칠 수 있다. 침 맞으면 뇌졸중이 낫는다. 이런 얘기를 비슷하거든요. 우울증 때문에 치매랑 비슷한 모습이 있는데 치매약을 덜컥 진단을 하고 줘버리면 나중에 좋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나중에 이게 좀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감별해서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치매와 우울증의 감별점인데 지금 보시면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그 자료집에는 이 슬라이드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치매는 천천히 진행하고 우울증은 갑작스럽게 생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감별하는 게 말씀만 잘 들어보면 알 수 있는데 이제까지 잘 지내다가 3개월 전부터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명확하게 언제부터 나빠졌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을 보면은 기억력이 먼저 떨어졌는지 아니면 어머니가 최근 들어서 의욕이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기분이 점점 우울해지고 하는 게 먼저 나타났어요. 뭐 어느 게 먼저 나빠졌는지를 보고 치매는 이런 변화가 장기간 지속되지만 우울증은 3개월, 2개월 단기간 지속됩니다. 이것이 3년 전부터 그랬어요.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우울증은 3개월 전부터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기분에 대해서는 치매는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변동이 있고 우울증은 비교적으로 일관된 우울증을 보이고 인지기능은 비교적 계속 이제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만 우울증의 경우는 어떤 경우는 100점 맞고 어떤 경우는 10점 맞고 어떤 경우는 90점 맞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집니다. 치매는 당연히 아무리 열심히 해도 10점 뭐 이런 식으로밖에 못 받겠죠. 인지장애 호소에 대해서는 치매는 난 괜찮아, 나는 기억력 좋아 이런 식으로 장애를 감추려고 하고 우울증인 분들은 내가 옛날부터 뭐도 못하고 정말 바보가 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장애를 부풀려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보다도 제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이분이 과거에 우울증이 있었던 분인지 없었던 분인지 과거력을 물어보면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대부분 노년기 우울증은 젊었을 때 30대, 40대, 50대 때 한 번씩 우울증을 다 앓았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가지고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다고 하면은 지금 보시는 GDS라는 도구를 가지고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이 GDS라는 도구는 외국에서 이제 이분이 처음 GDS라는 걸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인가 선생님, 조맹재 선생님 그리고 또 다른 선생님께서 번안한 버전이 있고 이제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데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조맹재 선생님, 예재남 선생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30문항짜리가 원본이고 15문항짜리가 간편한 형태의 쇼트폼인데 여러분들은 바쁘고 임상 현장에서 빨리 물어보기 힘드니까 15문항짜리로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현재 생활에 대체로 만족하십니까? 예, 아니요. 활동량이나 의욕이 많이 떨어졌습니까? 예, 아니요.
그런데 긍정적인 것을 물어보는 질문이 있고 부정적인 것을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서 이게 엇갈려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질문만 해버리면은 예 뭐 이렇게 할까봐 이런 걸 좀 혼동스럽게 한 번은 긍정적인 거, 한 번은 부정적인 거 이렇게 물어봐서 결국은 여기에 해당되는 예라고 되어 있는 하얀색에 해당되는 점수에 표시된 것만 다 합산을 하면은 15점 중에 몇 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얼마나 우울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점을 냈는데 15점 중에서 절단점은 7.8점입니다. 8점 이상 되면은 이분이 우울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7점 이하면은 정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색깔이 있는 부분에 표시를 하는 거를 합산을 해야 되는군요. 그런데 이 절단점도 하나의 그냥 여러분들한테 참고가 되는 점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분이 점수가 10점이다. 강연을 들으니까 7.8점이 기준이라서 10점에는 8점보다 높으니까 우울증이겠구나.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울 성향이 많구나. 이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분이 점수가 5점이다. 7.8점이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7점 이하라서 우울증이 없구나.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환자랑 면담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환자가 이 GDS를 했는데 4점이 4점이면 우울증 아니네. 7.8점의 점수가 낮으니까. 근데 제가 면담을 해보니까 너무 심한 우울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점수를 일부러 대충대충 한 거예요.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이 점수만 가지고 알아볼 수는 없고 이 점수를 참고하셔서 보호자분한테 뭐를 여쭤봐야 되는지, 환자분한테 뭐를 여쭤봐야 되는지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이 우울증 역시 치매랑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꼭 평가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치매와 우울증의 감별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제 세 번째 요약이 되어 있고요. 이것으로 제 강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